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혼 사건을 맡으면서요, 이혼 의사가 확실하십니까? 라고 두 번 다시 묻지 않는 사유, 바로 가정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가정폭력의 개념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정폭력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정폭력에 해당돼? 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식의 피해를 당하고 계신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구나,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실제로 가정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에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셔야 되는지, 곧바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그 이후에 어떤 절차들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정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정폭력이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밤늦게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요, 일방적으로 아내를 폭행하는 그런 장면만 떠올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물론 당연히 어느 일방이 술에 취했든 술에 취하지 않았던지 간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때리고 학대하는 행위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접적으로 신체에 무리력을 가하는 폭행, 폭력 외에도요, 넓은 의미의 가정폭력에는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요, 자해입니다. 제가 저의 배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폭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욕설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살하겠다고 합니다. 자해를 합니다. 이 행위 자체들도, 그리고 언젠가 내가 자해를 해버릴 거나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협박 자체도 가정폭력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진 않지만 오래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으시죠? 눈빛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 사람 무시하는 거.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그 싫어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 나의 거부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게 폭력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그것이 당신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른 구성원들도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도 가정폭력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관념이 투철한 어떤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모든 지출 내역들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다 허락받게끔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을 시켜버리는 것이고,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속박하고 구속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더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A라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암묵적이고 평생 동안 무시를 해오면서 경제적인 권리를 다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떠한 모든 결정권들을 본인이 다 하는 독단적인 위치에 서 있다 그러면 그 타방 당사자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무릎 꿇고 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 장면들을요,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경우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가정폭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요, 그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인 학대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나중에 어린 마음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이 잘못했구나 라고 왜곡된 감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리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요, 그 가해를 한 그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도 왜곡된 감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자체가 파탄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조금 이제 화이트 칼라에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화이트 칼라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만듭니다. 상대방 배우자가요, 꼼짝 못할 논리들과 그 말꼬리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사회적인 관계나 가족 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제가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이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도 잘못한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좋은 유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저의 실체를 알고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만 왜곡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혹시라도 저의 배우자를 갖다가
폭력을 행사를 했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또 논리를 짜냅니다. 그래서 이 폭력 행위들을 하게 된 것들은 물론 내 잘못도 있겠지만 사실은 너가 이러이러한 것도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득에 넘어갑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조그마한 것들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들이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지거나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가정폭력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흘러갑니다. 가정폭력이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내 탓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의 아이들 보기에도 내가 잘못한 건데 뭐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은요, 보호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용기 있게 일어나셔야 되는 것들이지 모든 것들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들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다른 폭력행위들과는 다르게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라는 특수한 관계 하에서 억눌린 상태에서 쭉 이어지고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줍니다. 가해를 가하는 가족 구성원 그 자신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하시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정폭력을 당하신다 그러면 한 두 가지 케이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발생한 가정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지속적으로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학대 행위들을 당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가정폭력을 당했다. 바로 어제 당했다. 근데 오늘도 술 먹고 또 들어와가지고 또 당할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먼저 소지품부터 먼저 챙기십시오. 본인의 신분증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기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켜셔가지고 일단 녹음 버튼을 누르시는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계십시오. 그런데 또 어제와 같은 동일한 상황들이 유사하게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현장 상황들 정도만 녹음을 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시겠다라고 본인의 신체를 희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곧바로 벗어나십시오. 가정폭력에서 명심하셔야 될 것들은요, 먼저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들이 본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일단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나오신 다음에 전화기를 켜셔가지고요, 곧바로 112 신고를 하시고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그 절차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경찰관 동행하에 집으로 다시 방문하셔가지고요, 그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현행범 체포의 절차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에는요, 경찰분 입회하에 여러 가지 짐 같은 것도 챙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사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들인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혹시 피해자 보호 신청이나 임시 보호 조치를 원하십니까? 긴급 지원을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십니까? 라는 답에 대해서도 네 라고 대답하시고 나오십시오. 제가 가정을 파탄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것들을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또 도망 나오시게 된다면요, 또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돼 가지고 112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물론 경찰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시겠지만 아무래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자체가 쌍방폭행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분명히 아니라는 점들을 밝히셔야 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가 뜨게 되면은 경찰은 현장에 당연히 출동을 할 것이고요. 곧바로 현행범 체포를 해가지고 그 가해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가지고 조사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 중에서 임시조치 또는 긴급 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당신의 그 의사를 물어보실 거고요. 또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신과 가해자를 떨어뜨려 놓는 격리하거나 그 가해자가 그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식의 조치들을 취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당신께서 피해를 보신 상태로 집을 나오고 싶은데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짐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청을 해가지고요, 같이 경찰관 입회하에 본인의 짐을 꺼내가지고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일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렵게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한 행동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하셨을 때에는 그 자리를 빨리 피하시고 112에 신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경찰관분의 안내를 받아서요, 임시보호 조치라든지 긴급 지원 요청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학대 행위들이 발생했다, 직접 물리적인 학대 행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우들은 넓은 의미의 가정폭력의 범위 안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형사처벌들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잔소리인지 아니면 그 폭력에 해당할 정도의 정말 말꼬리를 잡고 쥐잡듯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괴롭히는 정서적인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출동한 경찰관분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도 너무나 애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전화라든지 긴급 여성 도움 센터들을 통해 가지고요, 상담 절차들을 통하시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증거들을 확보하시고 어떤 상담 안내를 받으셔 가지고 그 이후에 형사 조치를 취하던 아니면 이혼 절차로 가던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최근에는 여성분이 남성을 가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성분들께서도 용기를 내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일이 신고를 해가지고 가정폭력 사안들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넓은 의미의 가정폭력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상담들을 통하시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서게 되어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는다든지 임시 조치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큰 틀에도 두 가지 갈림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혼 절차가 있고요, 하나는 형사 절차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폭력을 당했는데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아이들을 갖다 보여줘야 되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혹시 아이를 본다는 핑계로 또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폭력 사안들이 중한 경우들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가지고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면접할 수 있는 권리 자체들을 갖다가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양육권에 관해서도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다 그러면 설사 지금 본인이 도망쳐가지고 피하셨다고 하더라도요, 그 경찰관 대동하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시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 짐과 함께 제3의 장소로 이동하셔가지고 아이 양육을 하실 수 있는 조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그 가해자를 갖다가 쫓아내는 조치, 임시 보호 조치들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기성세대 분들께서 정말 가정폭력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인지 사랑인지 아니면은 애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저희 부모님들만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이거 문제 되겠는데 라는 행동들이 여러 건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기준 자체는요, 폭력 행위들은 정말로 근절돼야 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당하고 있는 것들이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난 그래도 뺨을 맞진 않았잖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욕은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 예단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본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변 지인들과 지시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셔 가지고 신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정폭력을 당하신 이후에 이혼 절차라든지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